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우리 농지를 대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사는 경우를 대토라 그러는데요. 농지 대토할 때는 100%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이 혜택 내용들을 좀 알아보겠고요. 자,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10%도 아니고 100%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면을 해줄 때는 그 요건들이 다 있을 거고요. 그 감면 혜택, 그리고 감면을 받고자 하는 요건, 그리고 감면에 해당이 된다면 감면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 방법, 그리고 감면 후에 세무서에서 사후 관리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 규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농지 대토라고 하면은 대신 토지를 사는 건데 이 토지가 농지라는 겁니다. 대신 농지인데, 자, 이분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필요해서 새로운 농지를 사는 거예요. 새로운 농지를 사게 된 것을 대토라 그러는데, 우리 농지를 샀다가 팔게 되면 어떤 세금이 나오냐면 우리 양도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차액에 대해서 내는 거죠. 두 번째는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팔고 나서 새로운 부동산을 사게 되면 또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자, 농민 입장에서는 농업이 사업이고 농지가 사업장입니다. 새로운 농지를 사서 사업장을 옮기려고 했더니 양도세 내야 되죠. 지방소득세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중간에 세금으로 빠져나가니 이걸 좀 감면을 해주자. 그래서 대토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100% 감면, 지방소득세도 감면, 취득세도 좀 감면을 해주자. 이런 게 대토농지 감면 제도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혜택을 받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례라는 게 특혜를 주겠다는 법인데 거기 70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를 대토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해준다. 자, 이렇게 법의 규정이 나와 있네요. 자, 법문은 이렇게 간단해 보이고 인터넷에 보면 이 법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을 정확히 알려면은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감면 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뭐냐면 1억 세금까지만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5년 통틀어서입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이분이 5억짜리 농지를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세금이 1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1억 감면을 받았습니다. 다음 해에 또 5억짜리를 팔았어요. 그랬더니 또 세금이 1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5년 동안 총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1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는 건 세금 혜택을 못 보겠죠. 자, 만일 이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부자인 분홍인 농민이 계속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이 발생을 해서 세금이 무한대로 세금이 없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5년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특별세의 혜택도 있습니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세금 감면을 해주면 이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과세를 합니다. 이 20%를 걷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어촌에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감면을 나라에서 100% 해주더라도 그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보내야 된다. 그런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지 대토를 하는 경우는 이 자체가 농민이고 농지이기 때문에 이걸 거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겠죠. 자, 나라에서는 자, 농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 그래서 농민이 땅 팔고 새로 사는 거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주자. 이런 게 이제 농지 대토 규정인데, 국가는 이러겠죠. 그 요건을 갖춰놓고, 갖춰놓은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이 갖춰놓은 사람이 그 혜택을 받고 나서 목적에 맞게 하지 않다. 그러면 사후 관리를 해줘야지 정상이겠죠. 그 관리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 입장, 농민에서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내가 그 요건을 맞춰서 혜택을 보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런 혜택을 꼭 농민만 보고 싶어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농민의 요건을 갖춰서 또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도 좀 가려내야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농민인데 그 규정을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또 특히나 이 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는 요건이 됐는데 지금 요건이 안 되고 또 강화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농지에 대한 요건, 이런 것도 자세히 아셔야 된다는 거고, 농지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농지를 가지고 작용을 해야 되고, 이 작용 농지 해야 되고요. 또 이 농지에 대해서는 대토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 자, 살 때도 어떤 방법으로 사라. 기간을 정해 놓는 거고요. 그리고 사고 나서 그러면 혜택을 주지만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 관리를 해서 추징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참 돌아가면 좋은데, 이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하면 사후 관리를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잘 취득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기준을 맞춰서 다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도 어차피 법이기 때문에 그 기준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농민과 관련해서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 실제 어떤 요건이 되고 어떤 걸 갖춰야 되고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